오늘 주제는 와인바를 공동 창업하셨어요. 오, 네네. 그 동업으로 그것도 이제 다점포로 하시는 심퍼티쿠시의 네. 유상 대표님, 박준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심퍼티쿠시라는 와인 캐주얼 와인바 브랜드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유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네. 재밌는 게 이분들이 현대차 입사 동기예요. 그러다가 퇴사를 하고 네. 2018년에 와인바를 창업을 하셨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2017년 말에 해서. 근데 그 전에 둘이 일단 얘기는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창업한 지 2개월 만에 퇴사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저희 둘 다 오픈하고 되는 거 좀 보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다니자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제 이게 오픈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더 잘 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나왔고 박준혁 대표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더 다녔는데 네. 근데 더 다닐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행을 또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네. 주말에는 나와서 일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현대차라고 하면 우리 또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데 네네, 맞습니다. 다들 선망하는 그런 직장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퇴사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또 이른 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뭐 이유는 둘이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나중에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창업을 하려면 뭐 자본도 좀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뭐 시스템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기업들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봉 많이 주는데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간 거였고. 정말 이렇게 금전적으로나 어떤 경험적으로나 어떤 네네. 창업의 발판으로서 이런 현대차를.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네. 제가 약간 연수원 네, 맞아요. 근데 연수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제가 약간 좀 뽕 맞아가지고 그때는 막 정말 여기서 내가 이제 뼈먹겠다 막 그랬었는데 막상 이제 또 이제 팀 배치받고 일하다 보면 이제 현실을 느끼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잘해줬잖아.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 이제 대표님은 네. 원래 그러니까 사업을 아예 선택지에서 배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기 전에는 사업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게 되게 두려움이 커가지고 회사 좋은 데 가서 일단 다녀보면서 판단을 해보자 하고 갔는데 회사를 한 1년 정도 다니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은 너무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이제 회사를 한 28살쯤에 들어갔는데 이제 29살쯤 됐을 때 제가 몇 년 더 다니면 이제 이 회사 계속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도전하려면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마침 그래서 이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한 1년 정도 했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또 회장님이 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회사하고 네. 해봤어? 네. 네, 맞아요. 해보고 이제 창업하신 거죠. 그러네요. 퇴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원래 좀 친하셨나요? 네. 아니면 뭐... 저희가 그 연수원 때 같은 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뭐 조별 과제 같은 것들을 수행 많이 시키잖아요. 네. 찐으로 친해지죠. 네, 한 달 방도 같이 같이 합숙하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방도 같이 쓰고. 네. 그러면서 좀 이제 그때 이 형이랑은 사업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약간 좀 그때부터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박준혁 대표님 사업할 생각이 없을 그렇죠. 네, 저는 한다면 이제 나중에 이 사람 꼬셔야겠다. 네, 맞아요. 입사 전부터 네. 창업을 생각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여러 아이템이 있었을 텐데 네. 와인바 요거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건 하고 싶었고, 근데 어떤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전 준비 단계로 일단 직장에 들어가서 이거저거 배우고 돈도 모으자라고 했던 거고, 나와서 이제 창업을 준비할 때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고 익숙한 게 이제 외식업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캐시플로우도 빠르고 그래서 처음에 일단 외식업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저희 둘이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어떤 아이템을 할지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서로 아이디어 내면서 계속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창업을 하자고 결심한 후에 아이템을 고민하신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되게 많잖아요, 외식업도 아이템이. 네네네. 그 중에서도 또 와인을 선택하신 이유? 제가 막 와인에 막 관심을 갖게 될 때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와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인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와인을 즐기는 공간들이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약간 좀 이거를 내가 접근성을 높여주면 이거 되는 비즈니스가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캐주얼한 와인바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뭔가 갇혀있고 가야 될 것 같은 와인, 비쌀 것 같고 그다음 가면은 만약에 소믈리에가 나한테 와서 테이스팅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뭐 아는 척을 해야죠. 네. 좋네요. 와인은 어려운 술이다 이런 선입견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또래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좀 캐주얼한 데를 만들어주면 좀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하죠. 지금 심포티쿠시를 그래서 3개 운영하시죠. 경복궁점, 역삼점, 가로수길점. 네. 네, 맞습니다. 심포티쿠시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름이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심포티쿠시가 헝가리어인데요. 의역을 하면 약간 좀 직관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잖아요. 딱 그럴 때 와서 와인 한잔 하면서 딱 편하게 되게 직관적으로 너무 좋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좋다 뭐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너무 막 복잡한 거 없고 그냥 너무 좋다. 그 단어를 원래 알고 있으셨어요? 아니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박주혁 대표가 이거저거 다 뒤지다가 무슨 책인가? 네, 책에 보다가 보통 좀 어려운 건 맡기시는 편인가 봐요. 네이밍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박주혁 대표가 이거저거 막 던지더라고요. 심포티쿠시. 네네. 저랑 노숙 기자님은 워낙 부자다 보니까 파인다이닝밖에 안 다녀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네네. 이런 거를. 자연스러웠어. 네. 어떤 면에서 좀 다른가요? 사실 그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저희의 정체성, 뭐 포지션 이런 거랑 사실 지금의 또 저희의 정체성과 포지션은 사실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기저에 저희가 변하지 않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조금은 프리미엄한 아니면 네. 좀 고급스러운 그리고 이제 되게 사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건데 좀 비싸고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좀 누구나 좀 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하자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심포티쿠시를 창업할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운 와인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깨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와인바들을 그때 가면은 막 그 노래방 책자 같은 두꺼운 와인 리스트를 주고 설명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고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성분이랑 만약에 간다 하면은 이제 제일 싼 거 시키기는 조금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서 바로 위에 거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았단 말이에요. 또 두세 번째.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이제 리스트 개수를 과감하게 줄이고 그래서 한 10몇 개 정도의 리스트 와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대도 대부분의 와인을 동일한 가격으로 했어요. 그래서 가격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진짜 엄선해서 골랐으니까 그냥 취향에 따라서 골라라 해서 설명도 좀 자세히 쓰고 이미지로 좀 이 맛의 특징을 캐치할 수 있게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캐주얼하게 풀어냈고 저희가 당연히 뭐 테이스팅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묻지도 않았고요. 네,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을 다 없앴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제 와인이 그렇게까지 젊은 사람들한테 어려운 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이제 역할은 저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벌써 끝났어요? 이제 저희가 할 일은 끝났다. 이제 저희는 이제 또 더 앞으로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자들의 이제 테이스트가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갔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가격 레인지도 조금 더 넓히고 그 아무래도 동일한 가격에 좀 낮은 가격으로 팔다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마진을 적게 설정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격대를 올리면서 더 다양한 와인들을 취급하면서 좀 다양한 와인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어가고 음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초반에는 가격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물론 퀄리티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한 10,000원대로 계속 유지를 했었거든요. 10,000원대라는 게 안주 가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또 10,000원대가 많긴 하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이제 유능한 셰프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 그래가지고 그 높은 퀄리티를 느끼면서도 높지 않은 가격에 즐길 수 있게 좀 메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처럼 10,000원대 제한 두지 않고 물론 10,000원대가 많긴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의 가격대라도 그 가격 이상의 퀄리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성비 중시한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네. 제가 인터뷰했을 때 와인을 다 39,000원에 균일가로 판매하셨다고. 완전 처음에 36,000원이었었고요. 진짜 싸네요. 네, 맞습니다. 뭐 6,000원에 9,000원이나. 되게 싼 거죠 진짜. 업장에서 진짜 와인 병으로 사면 기본이 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막 3만 원대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먹어보면 진짜 좀 퀄리티가 너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되게 신경 썼던 게 보통 와인 바들 가면은 3만 원대도 있긴 있어요. 있는 데들도 많았는데 보통 그런 거 좀 이렇게 대충 넣어놓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 어차피 용지. 중요한 거는 다른 가격대 와인들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가격대에 진짜 괜찮은 거를 저희 스스로도 납득할 만한 걸 그래도 그 가격 주고 먹을 수 있는 걸 넣어야겠다 해서 진짜 거의 우리나라 수입사에 있는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와인은 사실 2-300개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거의 다 테이스팅 해봤어요. 저희가 회사 다니면서 그냥 거의 저녁이나 주말에 계속 잘리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이제 좀 저희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것들을 좀 리스팅을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습니다. 제가 지금 심퍼티쿠시 메뉴판을 찾아봤는데 그림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맛을 이미지화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되게 꽃처럼 돼 있어요. 꽃. 네 맞아요. 이게 와인 맛에 5가지 종류가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맛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뭐 색깔이 좀 진해지고 뭐 이런 네네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단맛, 바디감, 탄닌, 탄닌, 산미 뭔가요 하나가 이게 네. 향 뭐 이렇게 있는데 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하시고 직접 와인도 고르시고 뭐 테이스팅도 다 하시고 할 정도면 뭐 와인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나 정보가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와인바 창업을 하려면 내가 와인 나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 난 모르는데 그래서 못 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네. 두 분은 좀 어떻게 공부를 따로 하신 건데 원래 좀 뭐 좋아하셨던 건지.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 엄청 잘 알았던 건 아니고요. 창업하게 되면서 그 와인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점점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건 많이 먹어보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그 테이스트에 대한 기준이 좀 생기는 거죠. 와인을 몇 가지나 마셔보셨어요? 비싼 가격대는 막 더 많이 마셔본 매니아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저렴한 가격대 와인은 사실 저희보다 많이 드신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저희 뭐 가성비 와인 팔 거니까. 맞습니다. 저가 쪽은 섭렵. 네네네 정말. 재밌었겠다. 창업청이니까 창업지사가 무관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많이 마셔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생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도 나름 많이 마셔보는데도 뭐 마실 때마다 색다르고 다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네. 뭐 혹시 그런 걸 정립하시는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뭐 경험하는 것도 경험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또 학습도 좀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된 것들과 내가 경험한 것들이 이제 중첩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제 뭐 이거는 이런 캐릭터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와인 종류가 너무 많고 너무 깊은 세상이라서 저희가 엄청 잘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조금씩 그 기준이 생겨가고 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많이 먹기만 하면은 좀 쌓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뭐 와인이나 뭐 좀 종류가 많은 술들은. 그리고 저희는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마실 때 빼고 이제 저희 테이스팅 할 때는 다 기록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틀을 가지고 기록하고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래도 아직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가 더 높아졌다라고. 두 분이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것 같은 게 2018년 이때부터 네네. 이마트에서 막 국민 와인 이런 거 네, 마케팅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국순당 대표님의 인터뷰했었는데 한 7, 8년 전이었는데 대기업에서 전통주를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시장이 붐업이 된다. 네,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해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전통주는 국순당이 제일 대기업이었어요. 네, 그래봤자 중견기업 매출 1,000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마케팅을 하기도 어렵고 네. 적자였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들어오지 마라 이러는데 오히려 시장을 붐업하려면 대기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근데 와인 시장도 그 전까지는 대기업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맞아요. 이마트가 이제 국민와인 이렇게 하니까 대대적으로 붐업이 됐죠. 그 타이밍을 뭐 알고 들어가신 거 아닐 텐데. 네, 아니죠.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아야 돼. 네, 모든 게 역시 타이밍이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3개 매장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첫 매장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첫 매장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매장이에요. 그래요? 저희가 첫 매장은 한남동에 있었습니다. 한남동. 네네. 한남동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매장이 이제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오피스타운이 많은 역삼에 내는 거랑 한남점에 내는 거랑은 딱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경험했을 때 느끼는 게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동네 바이브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한남동은 약간 좀 뭐 힙한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판 약간 좀 붙어보자는 생각도 있었고요.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 많을 테니까.
그러게요. 엄청 많은 곳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창업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부담도 됐었을 텐데 어떻게 좀 마련하셨어요? 그 한남동도 여러 군데라서 이게 저 엄청 비싼 데 있지는 않았고요. 네. 그 이태원하고 한강진 사이에 이제 좀 저렴한 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다 처음이다 보니까 막 좀 사기 비슷하게 당한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날린 돈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해서 한 1억 8천 요 정도, 1억 6천? 요 정도 들었고요. 인테리어까지 다요? 네. 네네. 처음에 한 25평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꽤 넘네요. 25평이면. 네. 자금은 저희가 아무래도 대기업 다니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랑 저희가 모아둔 돈 일부랑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현대차 발판. 마이너스 통장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퇴사하면은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게 1년 단위로 이제 갱신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가 퇴사하기 한 달 전에 갱신을 해놨어요. 1년은 버틸 수 있다. 아니, 꿀팁인데요? 1년 안에 장사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이제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계산해봤는데 이제 만약 망해도 뭐 이거저것 해가지고 다 하면 크게 빚이 안 남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박하네요. 지금. 네, 1년 지나면 정확하게 전화 옵니다. 재직 확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마련하셨고. 그럼 처음에 하자마자 어떻게 잘 되셨어요? 네, 운이 되게 좋았는데 다행히 저희가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 한 거 치고는 꽤 잘 됐어요. 왜냐면 그때가 12월에 이제 저희가 오픈을 했었거든요. 성수기였네요. 네, 맞아요. 근데 요건 뭐 되게 당연한 건데 팁인 게 저희도 이제 여러 계절의 매장을 내다 보니까 와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2월이 지나면 6월까지는 조금 이제 트래픽이 줄어들고요. 검색 트래픽이.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되면 어차피 여러 이제 분들이 알아서 막 검색을 해주세요.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마케팅을 안 했어도 노출이 좀 됐었죠. 어. 왜냐면 6월에 냈으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창업 아이템별로 성수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페나 편의점은 여름이 성수기고 네. 빵집은 겨울이 성수기고 크린토피아 같은 이제 세탁은 3, 4월이 성수기예요. 겨울 입을 옷 같은 거 정리할 때.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오픈바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인바는 이제 한 4분기 정도가 네네, 맞습니다. 4분기. 어제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셰프분이나 소믈리에는 없으시죠? 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균에 까고 손님들이 따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사실 그 부분도 처음에 엄청 챌린지였던 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와인바인데 안 따라준다. 이거 되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약간 좀 컴플레인 엄청 잘못 심하게 왔나?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네, 손님 맞아요.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 잘못 왔나? 실제로 그래서 막 따라달라는 손님분들도 많으셨어요. 아, 정말로. 네. 네, 진짜로. 네, 정말로. 네. 그런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적응을 하셨고 다른 데들도 이제 그런 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소믈리에 분들도 인건비도 꽤 될 텐데요. 셰프님들 요리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찔한데 초반에는 저희가 직접 했어요. 아 진짜. 저희가 아찔하다. 네. 엄청난데?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떻게 이제 건너 아시는 그 셰프님을 어떻게 섭외해가지고 메뉴 짜는 거랑 그다음에 교육을 조금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했어요. 아 교육은 다 받으셨네요. 그래도. 교육을 네, 오래 받지 않고 며칠 받고 했어요. 사실 지금 조금 지난 일이니까 네네네. 집에서 하는 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뭐 그 정도의 메뉴들이 사실 초반에 나갔었고 또 운이 좋게도 초반에 들어온 직원 중에 뭐 셰프 출신이었던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셰프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들어온 직원이 있었는데 홀 알바로 이제 채용된 직원이었는데 뭐 그 친구가 보다 못했는지 하면서 이제 막 도와주고 막 이제 그게 메뉴 아닌데. 그래서 나와봐야죠. 그래서 이제 많이 개편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뭐 100개월 지나고 나서 매출도 나오고 이제 직원들도 더 생기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발전할 수 있었죠. 그 내지.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유명한 정말 와인 바, 유명한 정말 술집 이런 거는 술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결국 음식이 맛있어서 가는 건데 술이 뭐 리스트업을 어떻게 하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식이 막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되게 아찔했던.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요.
근데 그 직원 정말 어떻게 운 좋게 잘 만나죠. 왜 이분들이 운이 좋네. 네, 맞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인재가 들어왔어. 네, 맞습니다.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왜 셰프 하다가 갑자기 홀로 바꿨대요? 힘들고 힘들죠. 이제 처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길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네. 홀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다른 파인다이닝 브랜드가 또 하나 있거든요. 아. 콤피에르라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헤드 셰프 하고 있어요. 와, 또 이렇게 돌고 돌아 셰프로. 네. 홈피에르? 네. 그거는 또 뭐예요? 그 엔트리급 파인다이닝 브랜드인데요. 약간 좀 음. 아까는 와인을 저희가 대중화시키자라는 미션으로 심포티쿠시를 이제 만들고 운영하고 있다면 콤페르 같은 경우는 미식을 좀 대중화하자. 약간 좀 제가 이런 내부적인 미션을 가지고 만든 브랜드입니다. 콤피에르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도 헝가리어예요? 콤페르가 그 불어예요. 아, 이건 또 불어요. 이제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마카세가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어. 나의 어떤 메뉴 선택권을 온전히 셰프한테 맡기는 것. 미식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네. 이거 되게 전략 좋은 것 같아. 이름을 어렵게 지어가지고 물어보게 하는 거. 창업자에서 너무 쉽게 지었어. 누가 봐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좋아요. 직관적으로 좋네요. 심퍼티쿠시. 응용력이 좋으시네요. 창업자에서 헝가리어로 좀 알아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호점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2호점을 뭐 한 1년 만에 내셨나요? 11개월 만에 냈습니다. 2호점은 어디예요? 경복궁에 있습니다. 아, 그게 2호점이구나. 네네. 그거는 그러면 1호점에서 번 돈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 또 번 돈 플러스 이제 저희가 또 땡기는 거죠, 계속. 음. 그래서 사업 한지 꽤 오래됐는데 자산이 많아요. 부채가 많이 어. 늘어나서. 부채만. 자산 가치가 어디서 땡기셨어요? 뭐 지인들? 네, 뭐. 맞아요. 저희 지인들한테 좀 땡기고. 제가 사실 이거가 궁금해서 이제 이분들을 모신 건데 네네. MZ 세대들이 요즘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취업이 네네. 안 되고 이러니까 또 회사 들어갔다가도 막 꼰대들 짜증나서 이제 퇴사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 20대, 30대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동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젊은 친구들이. 근데 동업을 막 도시락 싸대고 말리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두 분이 동업을 잘 하게 되셨고 뭐 그 싸움은 없었는지 뭐 지금 거의 4년 다 돼가는 거죠. 네. 근데 뭐 크게 싸움이다라고 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격한 대화 뭐 이런 시간은 좀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 주먹에 대해. 차라리 주먹이 있으면 편해요. 아. 네, 가끔 그게 편한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싸움이랄 건 없었고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좀 잘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지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서로 뭐라고 해야 되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에 쫓는 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서부터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좀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낯간지러운 그런.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은 얘기를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네. 아니 좀 성향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네네, 맞아요. 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비슷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어떤 걸 추구할 때 이제 그거를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구하는 게 비슷하고 뭐 방법이 다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더 나은 방법을 서로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서로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 상황이나 저희는 둘 다 부채를 비슷하게 지고 시작을 했고 원래 가진 거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해야지 중요한 것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같이 하는데 한 사람은 뭐 엄청 금수저고 뭐 한 사람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막 망하면 큰일 나요. 막 이런 상황이면 사실 둘이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금수저인 사람은 사실 뭐 이거 안 돼도 그냥 뭐 딴 거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고 이거 안 되면 망하는 사람은 이거를 뭐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또 다른 결정을 하게 되고 약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둘의 상황이 되게 비슷한 게 중요한 거 같고 현실적으로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 동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추구하는 것과 이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맞으면은 동업은 저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라는 게 되게 사실 엄청 외로운 직책이잖아요. 이제 누구한테 결정을 미룰 수도 없고 결정을 계속 해야 되는 자리고 이런데 사실 이제 저랑 같은 위치에서
같이 의논하고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심적으로 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업 시간 제한 때문에 저희는 이제 술 파는 업장이다 보니까 타격이 사실 굉장히 컸어요. 사실 아무리 많이 해봤자 1회전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고 혼자였다면 진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놔버리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같은 상황인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제 같이 논의하고 해결하자 약간 이런 힘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같은 상황이더라도 이 장사가 안 되면 이게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서로 아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그 사이가 더 안 좋아질 네. 수도 있는데. 서로 책임을 미룰 수도 있는 거고 음. 어떻게 보면 일을 미룰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조별 과제랑 비슷한 거죠. 음. 언젠간 내야 돼. 뭐 과제는 네. 내야 되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누군가는 뭐 제가 하겠지. 뭐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프리라이딩 하는 네.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둘 다 프리라이딩 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둘 다 책임감 있게 자기가 맡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진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책임을 미룬달지 네. 일을 미룬달지 네. 이러면은 그러면은 저희 답도 그런 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근데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자를 수도 없고 이거 책임을 미룬다 그러면요? 일을 미룬다 책임을 미룬다 아 그러면 좀 그만해야죠. 제 생각에 그게 쌓이면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투자는 둘이 반반 하신 거예요, 정확히? 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확히 5대5로. 반반. 네. 역할을 좀 구분을 하신 게 있으세요? 오퍼레이션 측면에 있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뭐 재무 쪽 맡고 있고 그리고 박준혁 대표가 인사 쪽 일단 이렇게 맡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맨바닥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거 내 거를 구분할 건 초반에는 없었어요. 초반에는 사실 그럴 수 그렇고 있지. 그냥 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막 빨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빨리 맡아서 이거 가져가서 하는 거고 이런 식이었고 근데 저희가 좀 이제 사업이 그래도 좀 안정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좀 더 회사다운 체계를 갖춰갈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나눴어요.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재무 인사가 큰 이제 뭐 그죠. 경영에서는 큰 틀이니까 이제 두 개 나누고 음. 이제 그 외적인 이제 재무 인사 말고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특히 업장을 운영하면은 본사 인원을 그렇게 많이 두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지금 본사 직원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인사 재무 외에도 많은 그런 이제 업무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그때그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맡아서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 체계가 없었네. 그렇죠. 사실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막 네, 잡아가고 네. 있는 타이밍. 아 근데 진짜 업장 비즈니스가 체계를 잡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비즈니스다 아니면 뭐다 하면은 사실 본사 직원 몇 명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업장 비즈니스는 업장부터 시작을 하니까 업장에 이미 뭐 직원 다 뽑아놓고 그리고 외식업 자체가 이제 부가가치를 엄청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커져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본사를 좀 네.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저 동업 얘기 좀만 더 하면 혹시 정말 비슷한 유형의 한 명이 더 있다. 3명은 어떨까요? 3명. 3명도 괜찮을 명. 것 같습니다. 4명은 근데 뭐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잘 맞는지가 되게 더 중요한. 수는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확답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아까 네. 이제 네. 주변 지인들 투자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간접적인 동업 아니에요? 아 근데 그때 빌렸어요. 네. 그래서 투자 받는다기보다 투자, 저희가 예, 차용증을 쓰고 예, 빌린 예. 거라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다 갚아줬고 그분들은 네. 경영엔 전혀 간섭 안 하시고. 네네네 네. 맞습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셨나. 그래도 뭐 이제 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말 하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네, 산으로 맞아요, 간다고. 맞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분야가 너무 겹치는 사람이 많은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아시는 분은 이제 되게 크게 사업을 하셨는데 막 공동차마다 5분이고 막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와. 근데 그래도 그분들은 다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어.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괜히 같이 했다 이렇게 느끼신 적 없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약간 좀 아, 있구나. 오히려 약간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은 되게 사소한 거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치 여자친구랑 사귈 때도 뭐 큰 게 아니라 되게 작은 것들로부터 이제 왜 연락이 안 돼? 예를 들면 말투, 맞아요. 네 말투 같은 것들이라든지. 말투? 네네 저희는 그랬었어요. 뭐 예를 들면 왜 말을 그렇게 해? 막 이렇게. 네. 아 좀 진짜? 일하는 네. 방식이나 뭐 말하는 방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이제 저희 비율 좀 낯간지럽긴 한데 이제 부부 같다고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맞아요. 이제 되게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같이 한 거잖아요. 더구나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되게 다른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맞추는데 좀 트러블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이제 표현 방식이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제 그런 걸 이해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었고 지금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서로의 네. 방식을. 오래된 부부처럼.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낯간지럽긴 거의- 뭐 한데. 아직 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5년인데 5년 너무 안 많이 됐어. 붙어 있잖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가장 그렇죠. 많이 붙어 있으니까. 체감상으로는 50년.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다른 얘기 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진짜 나가실 때 멀찍이 떨어져서 나가시는. 저 궁금했던 게 1호점에서 이제 업장부터 이제 바닥부터 시작하셨다고 했으니까 아마 두 분이 이제 뭐 점장 같은 역할을 하셨을 텐데 뭐 점장 말고 올라운더처럼 하셨겠죠. 근데 이후에 출점을 했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직접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점장님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 따로 있어서 저희는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각 매장마다 이제 매니저들과 매니저님들. 직원분들이 계시고 어... 그래서 저희가 2호점부터는 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매장 안에 계속 매여 있으니까 그 이외에 조금 더 크게 이제 그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환경이 그러면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걸 그렇죠. 생각할 시간도 없고 좀 안 떠오르더라고요. 어... 그래서 2호점부터는 무조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아예 다 뽑고 나서 시작을 했죠. 근데 다 대표님들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매장 안에 매여 있으면은 될 것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네. 그건 좀 어떤 거를 주로 하세요? 그 매장 밖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시는 편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루틴널하게 뭐 재무, 인사 이쪽에서도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라고 물어보면 딱 뭔지 모르겠는데 막상 가서 이제 제 개인 일정표를 펴놓으면 엄청 많은데. 근데 확실히 체감하는 게 이제 매장 일을 저희도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 그러니까 가끔씩 하면은 그러니까 대표는 사실 좀 크게 보고 길게 보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사소한 거에 집착하게 돼요. 되게 안에서 막 이게 청소가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니 뭐 고객 피드백이 지금 한 분이 막 이렇게 말한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이런 좀 큰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새로 이제 내년에 어떤 매장을 낼지 뭐 또 새로운 사업을 또 하나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또 어떤 걸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매장 직원까지 합하면은 이제 콤피에르까지 해서 한 30명 조금 넘어요. 그래서 와, 그 중소기업이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야. 매출이 얼마 정도 되세요? 그거는 대회비. 근데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보면은 네네. 참 둘이 되게 다르잖아요. 네. 카카오는 공동 대표가 많아요. 각자 대표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 대표는 두 대표가 모두 동의해야지 의사 결정이 되는 결제가 되는 거고 네네. 각자 대표는 이거는 A 대표가 저거는 B 대표가 따로 하는 거잖아요. 두 분은 공동 대표세요, 각자 대표세요? 각자 대표로 돼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각자 대표. 행정상으로. 근데 실제 의사 결정할 때는 같이 컨센서스가 되는 것들만 진행을 해요. 왜 카카오가 왜 쟤네는 항상 공동 대표로 할까? 근데 제가 어디서 그 카카오 관계자한테 들은 것 같은데 그 김범수 의장의 철학이라고 화합이 중요하다. 뭐. 네네. 근데 이제 한번 그 단독 대표한테 맡겼던 적이 있었죠. 그 무슨 그 젊은 대표였는데 말아 먹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다시 바로 딱 공동 대표로 돌아오더라고요. 둘 대표가 서로 궁합만 맞으면은 진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카카오 지금 네이버 제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동업을 찬성하는 편이에요. 잘만 하면. 네. 그게 이제 재무적 리스크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네. 왜냐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너무 영끌 창업을 많이 하는데 한번 망하면은 재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둘이 나눠서 돈을 대면 망해도 이제 둘이 한 번씩 더 동업으로 또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두 분은 망하신 적은 없으세요? 실패한 적은? 저희 이제 계속 잘 됐어요? 소규모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진행했다가 이제 저희가 드랍한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네네네. 저희가 3호점, 그러니까 역삼점을 냈었는데 저희가 와인 바다 보니까 낮 시간을 활용을 안 하잖아요. 너무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할까 하다가 저희가 버거 브랜드를 버거?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아침 그리고 낮 시간을 활용해서 버거 브랜드를 좀 만들려고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거는 몇 개월 정도 했었죠? 한 6개월. 6개월 정도.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건 아니다. 드랍하는 것도 있고요. 왜 아니었어요 그때는?
좀 잘. 사실 이제 그때도 전형적인 버거 브랜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소고기 패티나 뭐 이런 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패티가 아닌 그 샤케테리라고 아, 네네. 네. 이제 그거를 활용한 약간 샌드위치 같은 형태의 버거를 좀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신 손님들은 되게 맛있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햄버거 인식 자체가 지금 그때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팔던 거랑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데 거의 다른 쉽지 않았다. 음식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위치상으로 저희가 역삼점은 지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노출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 찾아오는 업장만 하다 보니까 우리면 할 수 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좀 업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또 위치가 있고 네.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좀 소규모로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맞아. 네. 조금 말랑말랑하고 트렌드한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좀 인기 있는 와인들 뭐를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와인바 창업을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떤 와인을 내가 이걸 좀 들여놔야 사람들이 좀 좋아할까 많이 팔릴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요새는 좀 어떤 게 잘 팔리는 편이에요? 되게 어려운 질문. 네. 근데 확실히 저희가 이제 금방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젊은 사람들 사이에 강한 트렌드는 내추럴 와인인 것 같고 내추럴 와인. 네. 또 내추럴 와인은 4만 원대 팔 수가 있어요? 내추럴 와인들은 더 가격대가 높아요. 그쵸, 그쵸. 네, 그 가로수길에만 주로 있고 저희는 네, 다른 지점에는 없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업 비밀이긴 한데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가격 레인지를 조금 올려서 이제 해보니까 저희가 원래 39,000원에 팔던 가격대보다 이제 최대치가 한 1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가격대도 사실 저희가 아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좋은 가격에 업장에서 먹을 수 있는 가격들이거든요. 근데 대다수 선택이 되는 거는 좀 낮은 가격 대 와인들이 많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아직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올랐죠. 5만 원대까지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분들의 와인에 대한 테이스트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은 아직은 가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어서 그래서 뭐 특정 뭐 어떤 뭐 품종의 뭐 어떤 와인이 인기가 많냐라기보다는 그냥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시는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와인 많이 마신다고 하지만 잘 알고서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목탄장 압구정에 네. 목탄장 대표님 만났는데 그 연남동에도 하나 내셨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목탄장이 압구정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소득 수준이 있고 해서 이제 잘 팔리는 와인이 뭐 한 5만 원 이상, 7만 원대 뭐 이상 이렇게가 잘 팔린대요. 근데 연남동에 내면서 여기는 그랬는데 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좀 저가 와인 리스트업 하면 얘가 좀 잘 팔리지 않을까? 해서 리스트업을 좀 가격 낮은 것들을 많이 해놨는데 놀랍게도 결국 똑같은 게 잘 팔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거기도 이제 5만 원 이상이 7만 원 이때가 잘 팔리는 거여서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이거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컨셉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목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마카세 형식의 그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식을 좀 즐기러 가고 싶을 때 찾게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음식도 비싸고 좋은 거 먹으면 와인도 이제 맞춰서 먹게 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그것도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와인 가격이랑 음식 가격이랑 뭐 비율 뭐 이런 것도 뭐 사람들 계산해서 먹던데. 와인이 그 정도. 5만 원이면 네. 안주도 한 5만 원 정도. 저기 가서 분석을 좀 해봐야겠네요. 근데 그게 저희 데이터. 그거는 그냥 케바케인데 굳이 이제 뭐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된 거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하네요. 가로수길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식이 좋으면은 술도 좋아야 된다 이런 거지. 둘이 비례해야 된다. 네네네. 술이 짜구려 먹으면서 또 너무 고급 안주를 마시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화요 만든 광주요 회장님 거기가 이제 미쉐린 가이드 3스타 받았잖아요. 거기 조태권 회장님이 이제 인터뷰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술과 음식과 그릇은 하나다. 그래서 거기가 사업하는 게 세 가지예요. 도자기 광주요, 네. 그리고 술 화요, 그리고 음식 그 가온.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뭐 하나가 이제 좋아지면 나머지도 같이 좋아져야 된다. 뭐 좋은 음식을 안 좋은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 안 맞는 되고.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말은 잘 좋은데 이론은 쉽지. 또 도자기를 하시니까 그런 말씀. 아니, 거기도 뭐 도자기 사업은 잘 안 되는 거 네, 결국은 화요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된다. 역시. 그 요새 위드 코로나 하니까 좀 요새 얼굴이 피셨겠어요. 아니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8월에 이분들 인터뷰했는데 그때 코로나 4단계 한창 그랬는데도 거의 만석이었어요. 제가 압구정점 갔을 때. 압구정 어디에 있죠? 저희 가로수길? 네, 네, 아, 신사역 네네. 근처에. 네. 네.
그때는 사실 만석까지는 아니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제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진짜 많이 오셔도 1회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쵸, 뭐 회전율은 좀 맞습니다. 줄었죠. 네, 그래서 물리적 이제- 제약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는 직원도 감축 안 하고 급여도 감액 안 하고 이제 그냥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익성은 거의 버는 돈 없이 계속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사실 뭐 확실히 조금 나아졌어요. 저 일단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좀 늘어나가지고 네. 이제 손님들을 더 이제 모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자들 심리도 많이 살아나가지고 많이들 놀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경복궁을 먼저 내시고 그다음 뭐 역삼 가로수길 이렇게 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역삼이랑 가로수길 상권이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막 분위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아는 분들도 역삼에서도 뭐 막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가로수길이야 뭐 예전만큼의 위용 잃은 지가 좀 오래됐었고 근데 그런 데다가 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역삼 같은 경우는 어디 낼지 막 고민을 여러 군데 했었었는데 일단 역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오피스 네, 상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메인 타겟 고객분들이 데모그래픽으로 하면 이제 한 25세에서 35세의 직장인 분들이시거든요. 이제 근데 그분들이 젊은 직장인 분들이 많은 곳은 뭐 역삼, 강남 이쪽 라인인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가보면 그런 분위기에 이제 캐주얼한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세웠던 가설은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퇴근하면 빨리 역삼과 강남을 떠나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즐기고 떠날 것이다라는 이제 나름의 가설을 세우고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 역삼점을 냈던 거고요. 그 가설이 맞아 떨어진. 증명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다행히 내 자리가 잘 특히 잡혔습니다. 2020년 이때 진짜 힘들었다고 했었거든요. 역삼. 괜찮으셨어요? 저희는 오히려 그때 역삼이 더 잘 됐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멀리 사람들이 못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서 막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 현상이 되게 역발상이다.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생각 못 해봤네요. 네, 저희는 가로수길은요? 가로수길도 되게 막 죽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가로수길에는 그냥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로수길에는 하나 꼽아야 되지 않을까. 로망. 가로수길. 네. 그쵸. 가로수길은 요새 다시 좀 살아났다는 얘기도 예전보다는 괜찮아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한참 안 좋을 때보다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그 와인바 자체가 뭐 되게 잘 된다 하더라도 일반 뭐 버거 브랜드 같이 엄청나게 많은 회전율을 요하는 업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매장 하나 정도 잘 될 수 있는 수요는 뭐 가로수길이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맞아. 그리고 또 가로수길은 또 상징적인 의미도 나름대로 있으니까요. 죽었다고 해도 가로수길. 네네네 맞아요. 콩피엘은 어디 있어요? 그 도산공원에 있습니다. 다 완전 그 처음에 한남동을 선택하신 이유랑 비슷하게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진짜. 도산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제 콤피에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파인 다이닝을 대중화하자는 거니까 파인 다이닝 이제 제일 격전지에서 우리가 해보자 약간 이런 그러니까 격전지로 들어가시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집합 상권이랄까 그런 효과가 것도 있지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네. 있죠. 진짜. 먹자 골목으로 가야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 리스트를 이렇게 글로 보니까 있어 보여 확실히. 경복궁, 역삼, 가로수길, 도산공원 이렇게 해버리니까 콤피에르는 잘 되세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잘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잘 됐네. 뭐. 그리고 와인은 영업 시간 같은 건 어때요? 그러니까 뭐 소맥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야 뭐 죽자고 먹는 거니까 네. 뭐 2시 막 이렇게까지 마시는데 네. 와인은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빠지는 시간이 몇 시쯤 돼요? 근데 그건 상권마다 되게 다른 것 그래요? 같은 게요. 저희가 옛날에 한남점을 할 때는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했었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때는 막 2시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2시까지 드시고 이제 앞에 클럽 가시고 그치. 예, 예. 상권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입장 시간은요? 저희 같은 경우는 5시에서 6시 정도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는 언제 정도예요? 한 7시에서 8시 이때 한 타임 때 많이 들어오시고요. 6시부터 8시가 한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8시부터 10시가 또 한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시에서 이제 12시 만약에 잘 쪼개면은 이제 보통 그렇게 되고요. 3회전이 되네. 또 이게 와인바랑 위스키바랑 다른 것 같은 게 맞아요. 위스키바는 늦게 코로나 들어오는, 영업 제한이 9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네. 4시부터 열어볼까? 네. 아, 그걸 일주일 해보고 안 했대요. 네, 아. 맞아요. 어차피 아무도 안 오는데 열어봤잖아.
저희가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한남점 할 때 1차를 이미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와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인이라서 뭐 6시부터 되고 이건 아니고 안주를 맞아요.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그 늦은 시간만 판매해서는 우리 단가도 낮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1차도 올 수 있고 2차도 올 수 있고 3차도 올 수 있는 메뉴들을 구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만들어 갔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오셔서 뭐 저녁 드시면서 와인 한잔 할 수 있는 메뉴 그리고 이제 1차 드시고 오셔도 이제 와인 한잔 하면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와인은 어쨌든 식사랑 곁들인다라는 그런 게 좀 강하니까 맞아요. 그런 게 또 맞아요. 유리한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번데기랑 어묵탕만 팔면 식사가 안 되니까. 네, 그쵸. 완벽한 전형적인 2차 사건이 되는 건데 네. 와인 또 다르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심포티쿠시의 시그니처 안주 메뉴 네. 이런 건 뭔가요? 한동안 저희 시그니처 메뉴로 이제 사랑 많이 받았던 거는 그 수비드 삼겹 스테이크라는 게 있어요. 네, 삼겹살 수비드 해가지고 이제 스테이크 형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한 건데 그 메뉴가 인기를 가장 끌었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지점마다 조금씩 메뉴가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그 살치살 스테이크 이런 게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기류가 음식 중에서는 네,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요새 이거 좀 별개인데 고깃집 프랜차이즈가 또 좀 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디딤 연안식당이랑 마포갈매기 하는 네. 그 관계자분 만났는데 가맹 문의가 막 되게 늘었대요. 아 진짜요? 마포갈매기가 마포갈매기. 그리고 한 13년 된 브랜드인데 아. 그리고 지금 고깃집마다 그 이제 백제원이라고도 또 고깃집도 하는데 네. 연말 예약이 다 꽉 찼다고 지금. 아. 지금 뭐 한쪽에서는 막 채식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하루는 채식하고 하루는 고기를 먹기 위한 죄책감에 덜기 위해서. 그러게요. 고기 프랜차이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럼 또 와인바 그럼 음식 말고 또 뭘로 좀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차별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가성비일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 대비 와인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훨씬 더 이제 밸류가 높은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분위기도. 네,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 그 가성비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이 가성비를 사실 만들어내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딴부터 되게 이제 잘 구조를 짜야지만 이렇게 높은 밸류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면서도 낮은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가져갈 가장 큰 강점은 이게 아닐까 싶고요. 4호점도 내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심포티쿠시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할 계획입니다. 내년 한 상반기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뭐 1년에 하나씩 내시네요. 근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심포티쿠시 1.0 그리고 2.0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에 냈던 1, 2, 3호점은 이제 1.0이라면 가로수길점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담은 공간으로서 이제 좀 탈바꿈을 했어요. 그 버전으로 치면 이제 2호점을 오픈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까지 좀 잘 정비를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도 생각하신다고? 심포티쿠시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에 적합한 모델은 아니고요. 그럼 프랜차이즈는 다른 브랜드? 네, 맞아요. 프랜차이즈에 이제 또 적합한 외식업 관련된 네, 거, F&B 쪽, 네, 맞아요. 네. 외식업 관련된 쪽이고요. 프랜차이즈 좀 적합한 메뉴. 그렇죠. 뭐 갑자기 세탁을 하시거나 뭐 네. 팬되겠죠. 네, 근데 맞아요. 저의 DNA는 녹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좀 그 좋은 것들을 더 가성비 친근하게. 좋게 즐길 수 있는 네, 네, 만드는, 맞아요. 네,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가성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거 맞아요. 섭분리 하다가는 진짜 마진 안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아, 맞습니다. 식상일 텐데. 맞아요. 네. 뭐 비밀이시겠지만 몇 가지 좀 팁 없을까요? 뭐 그 이런 걸로. 가장 쉽게 콤페르로 예를 들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제 콤페르 같은 경우는 미식을 대중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조 잘못하면 수익이 안 남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했던 거는 일단 그 기존 파인 다이닝 같은 경우는 식자재 비용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약간 원가율을 좀 낮춰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국내 식자재를 쓰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입 식자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도 되게 비싸고 가격 변동폭도 높거든요. 근데 이제 국산 제철 식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공급도 좀 풍부하다 보니까 공급 안정성도 있고 가격도 메리트가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또 동시에 소비자들한테 제철 식자재는 인식이 되게 좋잖아요. 신토부리.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활용했을 때 저희가
원가율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대신 국내 제철 식자재를 풀어내는 방식을 이제 기존의 파인 다이닝들처럼 소비자들이 익숙한 재료지만 이제 완성된 거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움을 좀 느낄 수 있게 만들어내면은 이 국산 제철 식자재를 활용해도 충분히 이제 다이닝으로서의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이닝에서 되게 큰 비용을 차지했던 게 인건비예요. 네.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또 중요하다 보니까 한데. 네네 맞아요. 주방 그리고 홀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인력 낭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은 좀 과감히 덜어내자라고 해서 주방 인원으로만 다 통합을 했고요. 대신 이제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다찌 형태로 구성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주방 진짜 인력들이 네 맞아요. 요리하면서 이제 서빙까지 같이 좀 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 대비 좀 적은 인력으로 소화를 할 수 있게. 지금 와인바 창업해도 되나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년에 4~5점 내신다니까 되나 보다. 되는 것 같네요. 그런 거죠? 네, 시장은 계속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이게 잠깐 와인이 반짝 떴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류 소비 문화가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문화가 바뀌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와인이라는 시장도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도 참 저녁 약속이 많은 직군이다 보니까 네네. 예전엔 다 소주 마셨거든요. 저도 예. 네. 근데 요즘은 2번 중에 1번은 와인을 마시지 않나? 어. BYOB로?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나 기자가 뒤늦게 와인 맛을 알아가지고 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와인을 하셨지. 애청자니까. 와인을 소주처럼 마시더라고. 벌컥벌컥 막. 아 머리 위에 털고 막. 저희 BYOB로 많이 만나요. 네네. 건우랑 이제 수제 많은데 저희 같은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저희 콜키즈가 있어가지고 소주가 얼마예요? 저희는 지금 가로수길은 35,000원. 35,000원이요. 비싸다. 그러니까 저희는 웬만하면 이제 저희 거 사 먹어라. 드시는 왜냐면 왜냐면 저희 진짜- 메인 타겟은 이제 그렇게 와인을 엄청 깊게 이제 즐기시는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35,000원이면 거의 그냥 사 먹겠네요. 그쵸. 네. 그걸 노린 거죠. 네. 사 먹고 말지. 근데 저희 샵에서 이제 사서 하시면은 콜키지가 25,000원입니다. 샵에서 사서 저희 샵이랑 같이 있거든요. 붙어 있어요. 네, 파인샵이어가지고요. 아. 샵 공간이 한편에 마련돼 있어요. 전부 다요? 심포티쿠시 전. 아 가로수길 가로수길 전만. 근데 아까 2.0만. 말씀드린 2.0부터는 이제 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숍을 같이 좋은 운영하는 거는 어때요? 반응이? 요것도 사실 저희가 하면서 배우는 것 같은데 네. 좀 숍을 하기에 좀 적합한 그런 요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주차가 일단 안 돼요. 만약에 와인을 사거나 이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차를 갖고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한 병 이상을 그치, 사기가 그치. 되게 힘들거든요. 네.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내면은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데로 내야겠다. 뭐 맞아, 이런 맞아. 것도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내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거고. 그러고 네. 보면 자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장 보면은 다 바리바리 싸들고 그래. 네. 그럼 이제 저도 뭐 엄마가 막 저기서 막 무겁게 들고 오면 제가 이제 들어드리고 뭐 그런 풍경들이 곳곳에서 보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다 택배로 오고 맞아요. 집으로 이러니까 뭐 무겁게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본 게 되게 오래된 거예요. 맞아요. 와인바 창업 관심 있는 사람 많으신데 네네. 경험상 주의해야 될 점 창업하기 전에 뭐 이런 것들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실까요? 되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더 커질 것 같은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관심 없던 큰 회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좀 와인 바틀샵이나 뭐 바들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옛날처럼 이제 그냥 와인 놓고 음식 놓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가지고 있는 뭔가 경쟁력이랄지 뭐 엣지가 하나씩은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샵을 한다면 뭐 특정 지역이라던가 나라라던가 뭐 그런 거라던가 우리는 아니면 뭐 포르투갈 와인바를 할 거야. 예,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큐레이션 하시는 능력이라던가, 본인 요리사시라면 요리에는 나는 진짜 자신 있으니까 내 주로 와인이랑 같이 뭐 할 거야 하면 사실 매장을 운영하는데 뭔가 엣지가 있으면 확실히 좀 도전해볼 만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어렵긴 확실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그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뭐 수입사들이나 네. 뭐 이런 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일 텐데 그런 데서는 어려움 없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가성비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초반부터 이제 원래
뭣도 하나도 없는데 일단 수입사 컨택부터 했어요. 원래는 이제 도매통에서 많이 봤는데 그러면 비싸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바로 그냥 수입사 직납해줄 수 있는 데만 찾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했고, 근데 그때랑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와인 시장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수입사들이 조금 큰 데들은 콧대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물량이 많지 않으면 좀 거래를 직접은 잘 안 틀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그래도 시장이 커졌다 보니까 수입사들도 사실 작은 수입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수입사들한테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도매를 쓰더라도 뭐 도매랑 이제 협상을 진한하게 좀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기로는 사실 직납이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제 가성비를 높이려면 수입사 직납 이런 네, 걸 좀 맞습니다. 추천하신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지금은 얼마 못 팔지만 이만큼 팔 거니까 그때 되면 할인 얼마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좀 그렇게 했습니다. 박준혁 대표님이 창업직설을 또 오래 들어주셨다고. 아이고. 또 이건 얘기해야지. 요즘 업로드가 많이 안 돼서 잘 아, 듣고 네.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유튜브는 그래도 열심히. 네, 유튜브 업로드하고.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 제가.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창업하실 때? 그 창업직설이 되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나 섭외해서 인터뷰해 주시는 거나 이런 게 사실 그래도 퀄리티가 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내용들이. 근데 그거 대비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잘 보고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 언젠가는 유명해지겠지만 제가 이제 그 전에 열심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써준 대로 잘 보고 읽으셨습니다. 대본 없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저희 방송이 그 진짜로 나만 듣고 싶다. 네. 남들 안 들었으면 좋겠다. 유명해지지 마라. 맞아요. 댓글들이 가끔 달려요. 대중화를 좀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계획 앞으로 뭐 목표나 비전이나. 저희는 F&B 쪽으로 계속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고요. 이제 저희도 이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단계로 지금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좀 조직 정비 올해 열심히 했고 내년도에 이제 그걸 조금 더 체계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까지 잘했던 것들이 그 소비자들이 높게 밸류를 느끼는데 뭐 가격적이라든지 심리적 장벽이 있어서 잘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잘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저희가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F&B 내에서도 그런 분야들을 좀 계속 발굴을 해서 그런 브랜드들을 내고 또 기존 브랜드들도 각자의 전략대로 좀 확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브랜드들을 이제 가성비 있고 접근성을 높인 그런. 네네 맞습니다. 네네. 궁금하다. 프랜차이즈 뭘로 할지. 저희도 지금 얘기 안 해줍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봐요. 구체화되면 말씀드릴게요. 아직 조금 초기 단계라서 너무. 그때 또 창업직설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시면 네. 저는 이런 이제 MZ 세대 자영업자분들이 그러니까. 또 저희랑 눈높이가 맞잖아요. 저는 Z 세대고 나거는 GM 세대라고. 그래서 요분들 제가 내년 초쯤에 그런 책을 내려고 MZ 세대를 위한 자영업 이야기. 원래는 2030 대한민국 자영업 개조론 이런 제목으로 내려고 했었는데 출판사에서 이건 너무 무겁다. 네, 너무 정책 얘기하지 말고 그냥 트렌드랄지 뭐 MZ 세대들의 초점을 맞춰서 요새 그게 키워드니까. 네. 뭐 같은 내용인데 이제 조금 앵글만 다르게 하려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요새 막 대가들의 이야기보다는 내 주변에 내 또래들이 어떻게 창업 잘 해가지고 성공한 스토리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두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두 분도 이제 F&B 쪽 오래 계셨으니까 주변에 또 좀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도 소개도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현대차 동기분들 많이 퇴사하셨다고 했으니까 네네. 요즘 사업하고 싶어하거나 창업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지 않아요? 네 그런 친구들 다 뜻은 있는데 막상 하는 친구들은 아직 많이 없어요. 외식업 쪽으로는. 네.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저희한테 이제 좀 뭐 물어보러 오시고 이런 분들은 계시긴 하는데 두 분 계속 잘 되시고 다음에 또 프랜차이즈 하실 때도 네.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와인 한 잔 이렇게 같이 하시면 저희 가지고 올게요. 네. 술방으로 하시죠. 술방. 제가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